네, 저는 경북대학교에서 이제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이제 연구 활동 중인 배주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린 내용은 이제 엑스트라셀러 베시클 EV를 이제 분리하고 카운팅하는 그런 통합 시스템을 발표드릴 예정입니다. 발표 순서는 이제 다음과 같고요. 먼저 EV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EV는 이제 잘 알려져 있듯이 이제 리피드 바이레이어를 가지고 있고 핵이 없기 때문에 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 그 모세포가 이 EV를 분비한 모세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프로테인이나 RNA, 리피드 같은 것들을 이제 잘 보존한 채로 이제 혈액을 순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초창기에 EV가 발견됐을 때는 이제 세포 내에 불필요한 것들을 이제 바깥으로 내보내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처음에 알려져 있었었는데 이제 표면에 이제 펑셔널한 이제 몰레큘 같은 것들이 많이 발견되고 다른 세포에 가서 이제 업테이크가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발견되면서 셀 간의 커뮤니케이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서브타입으로는 이제 엑소좀이라든지 마이크로베시클이라든지 에이포프토틱 바디 같은 것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EV의 서브 타입은 보시다시피 이제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고요. 사이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느 정도 오버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사이즈나 컴포넌트 같은 것들이 이제 어, 엑소좀이나 마이크로베시클처럼 이런 다른 서브 타입이더라도 상당히 이제 오버랩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EV를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할 때 실제 실험실에서 어떻게 연구를 하는지를 쭉 한번 살펴보면요. 주로 이제 셀을 이제 세포 배양을 해서 얻은 이제 컨디션드 미디어를 이제 얻어서 사용을 하거나 혹은 플라즈마나 시럼에서 이제 주로 얻어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다양한 소스들의 이제 그 볼륨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양하다고 알려져 있고 100ml이 넘는 그런 대용량 같은 경우에는 셀컬처 미디어가 이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시럼 프리인 컨디션드 미디어랑 플라즈마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러한 것들에는 이제 어, 이러한 그 바이오모테리얼에는 이제 엑소좀이라든지 마이크로베지클 아니면 셀, 데브리 같은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EV를 뽑아서 이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다른 서브타입이나 컨타미넌트들로부터 세퍼레이션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제 이러한 바이오플루이드에 있는 그 EV는 컨센트레이션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후속 연구를 위해서는 이제 농축도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EV를 분리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들이 어떤 것인지 이제 보면 울트라 센트리피게이션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것들도 이제 다양한 스타팅 볼륨에 따라서 다르지만 울트라 센트리피게이션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어, 이 EV 분리에 대한 이제 그 추이를 보면 이제 2015년 기준으로 해서는 이제 울트라 센트리피케이션이 가장 많았고 현재도 울트라 센트리피케이션이 가장 많지만 이제 사이즈 익스클루전 크로마토그래피라는 기술의 사용량이 굉장히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콤비네이션에 대한 사용량이 굉장히 줄어든 것으로 봐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UC 기반이 아닌 사이즈 기반의 분리를 원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복잡하게 혼합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되도록 이제 사용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추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파퓰러한 아이솔레이션 메소드로 이제 UC 같은 경우에는 보고된 단점은 이제 어그리게이션이 생긴다든지 EV의 데미지가 가해진다든지 아니면 컨타미넌트들이 이제 코프리시피테이션 된다 이런 것들이 잘 알려져 있고요. 사이즈 익스클루전 크로마토그래피는 이 컬럼의 사이즈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제 볼륨 리미테이션이 있다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할 수 있는 볼륨이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아니, 적용할 수 있는 볼륨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울트라 필트레이션 같은 경우에 이제 기존의 센트리퓨갈 필터를 가지고 이제 어 컨센트레이션 하고 이제 작은 몰레큘들을 제거하는 그런 방법인데 이런 것들은 멤브레인 기반으로서 멤브레인에 막힘이 현상이 일어나고 일드가 낮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엑소킥과 같은 그런 이제 프레시피테이션, PEG 기반의 프레시피테이션 방법은 이제 퓨리티가 굉장히 낮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렇게 이렇게 얻은 EV를 어떤 방식들로 이제 캐릭터라이제이션을 하는지 쭉 이제 보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웨스턴 블락이고요. 그다음에 싱글 파티클 트래킹을 그 다음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틴 정량을 한다든지 마이크로스코피나 플러 사이토메트리 같은 기술들을 이용해서 캐릭터라이제이션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이렇게 캐릭터라이제이션 한 후에는 이제 저희가 퍼더역에 이제 쓰기 위해서 이제 보정을 해주는데요. 동물의 이제 EV를 처리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할 때는 주로 프로틴 컨센트레이션을 재서 프로틴 양으로 맞춰준다든지 혹은 EV의 개수로 맞춰져서 이제 동물의 주로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캐릭터라이제이션 메서드 중에 저희가 루틴하게 처음에 이제 EV를 분리하고 나서 이제 캐릭터라이제이션 한 후에 이후 후속 실험에 사용할 때는요. 웨스턴 블럿을 분리할 때마다 매번 하진 않고 주로 분리할 때마다 매번 확인하는 것은 싱글 파티클 트래킹이라든지 프로틴 컨센트레이션을 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희가 다양한 EV를 이용한 다양한 실험을 진행을 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한 이런 캐릭터라이제이션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좀 빨리 개수를 셀 수 있거나 빨리 프로틴 양을 잴 수 있어야 되고 리프로듀서블 하면서 샘플 웨이스팅이 적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저희가 이제 다양한 스몰 EV를 이용한 다양한 연구에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 EV를 이제 프레퍼레이션 할 때 실제 이제 절차를 한번 살펴보면요. 다양한 소스로부터 다양한 소스로부터 이제 EV를 다양한 방법을 본인들의 이제 그 목적에 맞는 방법을 선택을 해서 아이솔레이션을 하고요. 그 후에는 이제 라이트 스캐터링이라든지 블루 사이트메트라든지 TRPS 같은 것들로 카운팅을 해서 개수를 세서 이제 그 개수를 보정을 해서 테라피에 이용한다든지 다양한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이제 카운팅에 중점을 둔 프로틴 정량을 제외하고 카운팅에 중점을 둔 이유는 이러한 다양한 아이솔레이션 방법들마다 이제 그 분리된 EV뿐만 아니고 이제 EV랑 함께 포함되는 이제 그런 프로틴 컨타미네이션들의 양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적어도 EV 기반으로 연구를 할 때는 이제 EV의 개수로 보정을 해서 실험을 하는 것이 추후 실험의 이제 신뢰도나 이런 것에 있어서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우선 저희는 카운팅에 중점을 뒀고요.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이 아이솔레이션과 카운팅을 더 잘하기 위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주로 아이솔레이션을 이제 연구하는 팀에서는 아이솔레이션을 개발하고 카운팅을 연구하는 팀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카운팅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이 아이솔레이션과 카운팅이 이제 따로 이루어져 왔다는 점이 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저희 연구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을 보면 울트라 센트리피게이션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많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셀이나 데브리를 제거하고 다른 서브타입들을 제거하고 원하는 사이즈의 필트레이션 한 다음에 펠렛 형태로 얻게 되는데요. 이런 방식은 일단 스케일러빌리티가 좋지 않습니다. 즉 이제 이런 로터에 이제 주로 저희가 소스를 이제 넣고 이제 EV를 분리를 하게 되는데 이 로터의 사이즈에 따라서 이제 어, 분리할 수 있는 볼륨의 양이 굉장히 정해져 있죠. 그래서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UC에서 가장 한 번에 많이 분리할 수 있는 볼륨은 이제 300ml라고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EV를 펠렛 형태로 얻게 됩니다. 이렇게 펠렛 형태로 얻게 되면 이제 일단 첫 번째로는 어그리게이션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EV의 데미지가 가해지고 코프리시피테이션이 많이 되기 때문에 퓨리티가 상대적으로 낮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네, 이러한 단점들이 보호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펠렛이 없는 그런 젠틀한 아이솔레이션 방법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대표적으로 이제 SEC를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SEC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포러스한 레진에 이제 프로틴들이 캡처가 되면서 이제 처음에 큰 파티클들이 먼저 일루션 되고 그 후에 이제 작은 파티클들이 이제 수차적으로 일루션 되는 방식인데 이것도 보시면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컬럼의 사이즈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케일러빌리티가 좋지 않습니다. 즉 이제
컬럼에 따라 이제 적용할 수 있는 볼륨들이 다 이렇게 정해져 있죠. 이제 어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컬럼들은 이제 영구적이지 못합니다. 즉 이제 디스포저블한 그런 컬럼들이라서 비용적으로 좀 부담이 되는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얻어진 그 시료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프랙션을 모아서 추가로 이제 또 컨센트레이션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단점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운팅 같은 경우에는 싱글 파티클 트래킹 기술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요.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방식은 NTA로서 나노 파티클 트래킹 어널리시스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광산란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기술이고요. 이거는 이제 어, 파티클의 그 리퀴드에 있는 파티클들의 이제 브라운 모션을 통해서 이제 사이즈를 측정하고 이 화면 안에 있는 파티클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세서 이제 사이즈 디스트리뷰션과 컨센트레이션을 함께 제공해주는 그런 기술입니다. 이걸 이제 실제로 저희가 많이 사용을 해보니까 이제 볼륨어릭 리미테이션이 많았습니다. 즉 이제 적어도 이제 500 마이크로리터 이상의 볼륨이 필요했고요.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좀 높은 컨센트레이션의 파티클이 필요했습니다. 여기서 여기 이 기기에 이제 설명에는 이제 12.7승부터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사용할 때는 12.7승 범위에서는 좀 신뢰도가 떨어졌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12.8승에서 9승 파티클 퍼 ml의 높은 농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NTA를 처음에 이제 사용을 하게 될 때, 이런, 요즘은 이제 자동화된 기기도 많지만 그 기기는 이제 스테이지 조절이 불가능하다든지 이런 단점이 있고, 요런 그 NTA 그 장비를 잘 다룰 수 있게 되려면, 꽤나 긴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퍼레이터의 스킬이나, 이런 그 능숙함에 따라서 이제 이런 결과들이 많이 달라지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NTA 기반의 보고들을 보면 이제 파라미터들이 다 다릅니다. 카메라 레벨이라든지 이제 디텍션 스레시홀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연구 간의 비교 같은 것들이 굉장히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NTA에서 한 가지 저희가 지금 확인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이제 필드 오브 뷰라는 것입니다. 이 FOV, 즉 이제 이 NTA에서 관찰하게 되는 화면의 크기를 말하는 건데요. 이제 FOV가 넓으면 이제 넓은 화면을 보기 때문에 많은 파티클을 확인 그 디텍션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반면 이제 스몰 FOV 그러니까 그 라지 FOV에 비해서 이제 상대적으로 좁은 화면을 더 자세하게 본다라는 관점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 스몰 FOV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각각의 파티클의 움직임을 더 자세하게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레졸루션 사이즈에 대한 레졸루션과 어크리시가 더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라지 FOV는 카운팅에 유리하고 스몰 FOV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 측정에 유리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저희 연구실에서는 어, 이런 아이솔레이션과 카운팅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전략을 세웠습니다. 처음에 이제 저희가 다양한 아이솔레이션 방법 중에 선택한 것이 이제 울트라 필트레이션 중에 탄젠셜 플로우 필트레이션입니다. 이 기술은 기존의 울트라 필트레이션, 데드 필트레이션과는 다르게 멤브레인의 클로깅이 적고 이제 그로 인해서 일드가 굉장히 높아지고 그다음에 필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유지 관리를 잘 하게 된다면 반영구적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탄젠셜 플로우 필트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어, 최종적으로 이제 사이즈 기반으로 이제 나누는 필트레이션 방법이고요. 펠레팅이 없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필터의 사이즈가 다양하기 때문에 스케일러블하고 대량의 분리에도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러한 탄젠시 플로우 필트레이션 방법을 기반으로 아이솔레이션 시스템을 꾸며보았습니다. 두 개의 TFF 필터를 이제 사용하는 시스템을 저희가 이제 구성을 하였는데, 첫 번째로 이제 200나노, 저희는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제 스몰 EV를 이제 주로 연구를 하기 때문에, 스몰 EV의 사이즈인 50에서 200나노 사이즈를 이제 모으기 위해서, 200나노 사이즈 컷오프의 TF 필터랑, 50나노 사이즈의 TFF 필터를, 두 개를 이제 동시에 가동하는 방식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런 믹스처를 프랙션 A에 넣어주면 여기 있는 샘플이 펌프를 통해서 첫 번째 필터로 들어가면서 200나노
보다 큰 파티클들은 다시 되돌아오게 되고 200나노보다 작은 것들은 이 필트레이트를 통해서 프랙션 B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플렉션 B에서 두 번째 필터를 이제 통과함에 따라서 이 50나노 사이즈보다 작은 것들은 이제 이런 웨이스트, 즉 프랙션 C로 넘어가야 되고 어, 50보다 큰 파티클들은 다시 리턴 데이터로 해서 프랙션 B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두 필터가 동시에 돌아가면서 50에서 200나노 사이즈의 스몰 EV를 퓨리피케이션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방식의 장점은 이제 어, 두 필터가 동시에 돌아가기 때문에 이제 이런 라지 파티클 제거하는 과정과 솔로 프로틴 제거하는 것들이 이제 어, 동시에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고 펠렛을 하지 않는 리퀴드 페이지의 분리 방법입니다. 그리고 젠틀한 아이솔레이션 방법이고요. 두 개의 필터가 한 번에 돌아가기 때문에 이제 원 스텝의 프로세스로 인해서 외부로부터의 컨타미네이션이 줄어들 가능성에 대해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필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양한 크기의 필터가 있기 때문에 어, 많은 볼륨을 커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제 EML, 적게는 EML부터 수리터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믹스처를 가지고 본 시스템에 적용을 했을 때 퓨리파이된 이제 스몰 EV가 프랙션 B에 얻어지는 방식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EV 카운팅 같은 경우는 라이트 스캐터링 베이스의 이제 방식을 채택을 하였고요. 기존의 NTA보다 FOV를 좀 크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레이저가 큐벳에 이제 샘플을 로딩하도록 구성을 했고요. 어, 레이저가 이제 이렇게 큐벳에 있는 파티클을 이제 비추게 되고 이제 이것을 90도 각도에 있는 시모스 카메라가 디텍션을 해서 카운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큐벳을 이렇게 이쪽에 실사를 보시면 이제 저희가 좀 좁은 큐벳을 사용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파이펫으로 일단 그 기존 NTA랑 다르게 저희가 그냥 단순히 파이펫으로 로딩을 할 수 있게 구성을 해서 좀 쉽게 로딩을 하고 로딩 볼륨도 100 마이크로리터로 줄였습니다. 세팅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앞에서 이제 TFF를 이용해서 이제 사이즈를 기반으로 50에서 200 나노미터 사이즈를 나누었기 때문에 저희는 사이즈는 측정하지 않고 개수만 재는 것을 목적으로 이렇게 라지 FOV를 구성하였기 때문에 사이즈는 측정하지 않고요. 그래서 라지 FOV로 인해서 더 넓은 화면을 봄으로 인해서 이제 더 많은 파티클을 카운팅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센서티비티를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하고 기기를 세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솔레이션과 카운팅을 이제 하나로 커플링된 시스템으로 이제 만들어서 이런 TFF 기반의 아이솔레이션 방법을 통해서 50에서 200 나노의 알고 있는 사이즈를 분리를 하고 이것을 바로 파이페팅을 통해서 큐벳에 로딩을 해서 카운팅을 하는 그래서 이제 사이즈 측정을 하지 않고 카운팅을 하는 그런 방식을 이빅스라고 이제 저희가 명명을 하였습니다. 결과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저희가 EVI, 즉 이제 아이솔레이션 시스템을 이제 구성을 하고 이거에 대한 이밸류에이션 해야 되기 때문에 각각의 필터에 대해서 최적의 조건이 어떤 조건인지 먼저 확인을 했습니다. 이러한 그 300나노 비드랑 100나노 비드를 믹스처를 이용해서 200나노 필터를 테스트를 했고요. 그래서 옵티멀한 그런 조건이 어떤 조건인지 확인을 했고 마찬가지로 50나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그 100나노 비드랑 BSA를 섞어서 이제 50나노 필터를 이제 필트레이션을 통해서 제거를 했을 때 남아있는 BSA 이 부분에 남아있는 BSA 양이라든지 100나노 비드의 일드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했을 때 이런 조건들이 잘 유지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반으로 저희가 탠덤으로 이렇게 두 개의 필터가 동시에 돌아가는 시스템을 꾸며서 요 파라미터대로 실험을 진행했을 때 어떤 조건에서 가장 일드가 높고 컨타미넌트들이 잘 제거됐을 것이냐를 확인했을 때 이러한 조건들에서 가장 높은 일드랑 퓨리티가 나왔다라고 결론을 지었고 추후 실험들은 이런 이 조건으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이 스케일러빌리티랑 이제 이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백나노 비드를 다양한 농도로 만들어서 다양한 볼륨을
다양한 스타팅 볼륨을 적용해서 결과물을 얻었을 때 그 결과값이 리니어한지 확인했을 때 이제 R 스퀘어 값이 0.991로 이제 스타팅 볼륨과 스타팅 농도에 따라서 결과물이 이제 안정적으로 나오는구나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 다음으로는 EVI의 이제 퍼포먼스를 확인하기 위해서 30나노, 100나노, 300나노 비드의 믹스처를 만들어서 실험을 수행했고요. A, B, C 프랙션을 각각 이제 템을 이용해서 확인을 해서 이제 분리가 잘 된 것을 확인했고 추가적으로 나노 플로우 사이토메트리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게이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 70, 100, 150, 200, 300 비드를 이용해서 이런 프로파일을 얻고 50에서 200 나노 사이즈의 범위에서 어, 저희 그 이 피크를 설정을 했을 때 이제 프랙션 A에서는 이제 큰 파티클 즉 300 나노가 이제 88% 나오는 것을 확인했고 이제 프랙션 B에서는 이런 그 100나노 비드가 88%, 그다음 C에서도 마찬가지로 숫자가 안 보이는데 C에서도 이제 30나노 비드가 이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봐서 이 EVI 시스템이 비드를 사이즈 기반으로 잘 나누는구나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본 연구실에서 이제 구축되어 있는 이제 AF4라는 기술이 있는데 이 기술을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각각의 비드를 이제 그 먼저 인젝션을 해서 이 피크를 본 다음에 이거 믹스처를 만들어서 EVR을 이용해서 분리를 한 후에 결과물을 이제 인젝션 했을 때 각각의 비드에 해당하는 피크에 이제 오버랩이 되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EVI가 즉 이제 EVI가 사이즈 기반으로 이 비드를 잘 분리를 시키는구나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얻은 스몰 EV를 이제 캐릭터라이제이션을 했습니다. 즉 이제 앞서까지는 이제 비드를 이용해서 했다면 지금은 이제 실제 컨디션드 미디어에서 스몰 EV를 얻어서 확인했습니다. 템과 이제 NTA를 통해서 이제 사이즈 디스트리뷰션 확인했고요. 이런 EV 마커들을 확인을 해서 어, EV가 잘 분리가 되었구나, 퓨리티 높게 분리되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했고, 이제 스타팅 볼륨을 다르게 적용을 해가면서 EVI로 분리를 해봤더니 이제 마찬가지로 스타팅 볼륨에 따라서 결과물이 안정적으로 나오는구나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리 방법들과 비교를 했는데요. UC랑 이제 사이즈 익스클루전 크로마토그래피랑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요거는 이제 1마이크로그램을 로딩을 했을 때 이제 나온 양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EV 마커의 그 EV 마커 발현이 가장 높은 것을 확인을 했고, 일드나 퓨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양한 셀 라인에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MD, MB311 브레스트 캔서 셀 라인과 이제 A375, 그다음 A375 멜라노마, A549 런 캔서 셀 라인으로부터 얻은 이제 그런 컨디션드 미디어를 적용을 했을 때 일드랑 퓨리티를 확인했을 때 EVI가 기존 기술들을 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분리 분리하는 시간도 이제 기존의 다른 방법들과 비교를 했을 때 분리 시간이 훨씬 적게 들었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얻은 EVI가 이제 다른 세포로 들어갈 수 있는 업테이크 능력이 이제 유지되어 있는 그런 파티클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DID 레이블링을 해서 이제 세포에 업테이크를 시켜보았을 때 이제 잘 업테이크가 되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MDMB 231 유래 이제 스몰 EV를 이제 좀 이 어그레시브한 그런 이제 캔서 셀보다 덜 어그레시브한 이런 그 셀에 이제 처리를 했을 때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펑션을 이제 즉 펑션이 유지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실험들을 진행을 했을 때 마찬가지로 음, EV를 처리했을 때 이제 마이그레이션이라든지 인베이전 능력이 더 높아졌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 운드 힐링 능력도 이제 더 향상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EVI를 통해서 얻은 스몰 EV가 다른 세포에 잘 업테이크가 되고 기능들이 잘 유지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EVC를 이제 구성을 한 다음에 이 EVC가 얼마나 파티클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일련의 실험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 튜브 렌즈의 길이를 옵티마이즈 했습니다. 이 길이에 따라서 이제 FOV가 달라지는데요. 즉 이제 튜브 렌즈가 길수록 이제 더 FOV가 커지게 되고 짧을수록 FOV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농도의 시료를 로딩을 해서 다양한 튜브 렌즈 길이로
측정을 해보았을 때 가장 리프로듀서블하고 정확하게 나오는 FOV 그 렌즈 길이를 결정을 하였고요. 이렇게 결정된 그 FOV가 나노 사이트랑 비교를 했을 때, 얼마나 그 넓은 부분을 보고 있는 것이냐를 비교를 한 그림입니다. EVC가 이제, 가로, 세로가 이러한 값이 되면, 나노 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제 이 전체 화면 중에 이제 나노 사이트가 보고 있는 것은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나노 사이트 LM10 그 모델에서 이제 적어도 EV를 파티클을 세기 위해서 최소한 필요량은 이제 6.25 곱하기 10의 6승 파티클로 계산이 되고 EVC 같은 경우에는 5 곱하기 10의 4승 즉 5만 개 정도의 파티클만 있어도 적어도 파티클을 디텍션 해낼 수 있다라는 것이 계산적으로 이제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알고 있는 농도의 이제 시료를 로딩을 해서 이러한 그 이미지를 얻는 이제 파라미터들을 옵티마이제이션 했습니다. 감마나 이제 게인이나 익스포저 같은 것들을 저희가 잘 옵티마이즈 해서 특정 조건을 잡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잡은 조건을 가지고 나노비드를 이용해서 칼리브레이션 커브를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나노사이트 LM10과 비교도 해봤고요. 그래서 나노사이트에서 디텍션 되지 않는 그런 저농도까지도 EVC로는 디텍션이 되는 것을 확인했고 동시에 이제 나노사이트 LM10과 이제 오버랩이 되는 그런 농도 구간에서는 실제 결과값이 같은지 다른지 확인했을 때 기존 NTA 기술과 거의 유사하게 나온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큐벳에 로딩을 하고 나서 이제 얼마나 있다가 찍느냐에 따라서 이제 농도가 달라지는지도 이제 중요한 팩터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확인해 봤을 때 어, 적어도 이제 큐벳에 로딩을 하고 이제 1분 이내에 찍으면 이제 적어도 안정적인 값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했고 이제 시간이 꽤 지남에 따라서 나노 파티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개수가 조금씩 줄어드는 것으로 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저희가 아직 원인은 파악하지 못했는데 이러한 현상이 발견되었다는 것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때까지 이제 EVC랑 EVI를 구성을 했고 이걸 확인했기 때문에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해보자라고 해서 이런 실험들을 진행했습니다. 얼리 타임에서 EVI가 그 스몰 EV를 높은 수율로 이제 얻을 수 있고 이제 EVC가 낮은 농도에서도 EV를 카운팅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얼리 타임에서의 스몰 EV 시크리션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서 이러한 실험 진행을 했고요. 어, 6시간부터 24시간까지 이제 세포가 이제 시크리션 하는 스몰 EV의 양을 저희가 다양한 세포에서 이제 측정을 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얻을 수 있었고, 그다음에 기존에 알려져 있던 그리고 저희 연구실에서 기존에 발표했던 그런 스몰 EV의 이니비터로 알려져 있는 것에 어, 이니비션 효과를 얼마나 이제 작은 양의 컬처 단위에서까지 확인할 수 있는지 저희가 실제로 실험을 진행을 했을 때 식스웰 즉 EML의 이제 컨디션드 미디어에서도 이렇게 이니비터리 이펙트를 어,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동물 실험에서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또 발표했던 이제 스몰 EV 이니비터로 알려져 있는 이제 마시텐탄을 처리하고 이제 중간에 이제 또 스탑을 하고 이런 분들을 구성을 하고 며칠간 3일에서 4일 간격으로 이제 아나체를 수행을 했습니다. 아나체에서 15 마이크로리터의 혈장을 얻었고요. 그래서 이 하나의 개체에서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러한 튜머 볼륨이라든지 그 스몰 EV 컨센트레이션이라든지 PDL1의 이제 변화를 쭉 이제 하나의 개체당 모니터링을 가능하도록 이제 가능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봤을 때 이제 튜머가 자람에 따라서 이제 튜머율의 스몰 EV PDL1 같은 게 이제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니비터를 처리했을 때 이제 이런 PDL1 레벨이 줄어드는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몰 EV 컨센트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이하게도 다른 군구들과 전부 이제 군 간에 이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이제 이것은 아마 개인 개체 내부에서 이제 호메오스타시스나 이런 거에 의해서 혈장 내 스몰 비 컨센트레이션을 어느 정도 레벨로 유지를 하고 있지 않나라고 예상하였습니다. 추가로 저희가 클리니컬 샘플도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해보았는데요.
이제 다양한 헬시 컨트롤과 다양한 캔서 셀 라인으로부터 얻은 그런 플라즈마에서 이제 EVI랑 EVC를 통해서 이제 분리랑 카운팅을 해서 이제 이런 농도들을 재봤을 때 특이하게도 이제 어, 스- 캔서군에서 이제 헬시 컨트롤에 비해서 이제 플라즈마 스몰 EV 농도가 좀 높아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각 군에서 6명의 이제 6개 샘플을 랜덤으로 뽑아서 동일한 그 시료를 동일한 볼륨으로 UC를 이용해서 얻어봤을 때 이제 EVI가 UC보다 더 높은 수율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어, 이렇게 얻은 스몰 EV 내에 이제 그 리포프로테인의 레벨을 저희가 또 측정을 해봤습니다. 왜냐면 이제 플라즈마에는 이제 스몰 EV랑 이제 사이즈 오버랩이 되는 그런 리포프로테인들이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실제 EVI를 통해서 분리를 했을 때 제거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LDL과 VLDL, HDL 같은 경우에 이제 분리 전후에 어, 이런 레벨이 많이 감소되어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EVI가 리포프로테인을 이제 제거를 그래도 좀 하는구나라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클리니컬 샘플들을 EVI를 통해서 이제 분리를 하고 EVC를 통해서 카운팅을 저희가 했기 때문에 이걸 실제 그 진단에 한번 활용을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다양한 EV 관련된 그리고 EV와 암과 관련된 그런 마커들을 디텍션 해보았습니다. 이퀄 볼륨 즉 이제 같은 볼륨으로부터 얻은 스몰 EV를 저희가 어, 진단에 활용해 봤을 때 이러한 추이가 나왔고 저희가 EVC를 통해서 그 스몰 EV의 농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EV 개수로 저희가 보정을 해보았습니다. CD 육상을 보면 보정이 이제 잘 되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 보정 값에 따라서 이러한 통계적인 시그니피컨스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히트맵으로 나타내 보았을 때도 이런 추이들이 잘 보이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어, 스몰 EV를 얻은 후에 이거를 가지고 이제 진단을 실제 활용할 때 스몰 EV 개수로 보정을 했을 때 이런 결과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실제 진단에 어플리케이션 할 때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것으로 저희가 좀 디스커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EVI는 이제 50에서 200나노의 크기를 가지는 스몰 EV를 높은 퓨리티로 얻을 수 있었고 스케일러빌리티나 리프로듀서빌리티가 잘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이올로지컬리 액티브한 스몰 EV를 잘 분리한다는 것을 확인했고 EVC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나노사이트 LM10과 비교했을 때 EV 소모량이 100배 줄었다. 그래서 굉장히 적은 양으로도 EV를 디텍션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EVX를 가지고 얼리 타임에서의 다양한 셀 라인에서 스몰 EV 시크리션에 활용한다든지 스몰 EV의 이니비터를 이니비터의 이제 효능을 확인하는 그런 거에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개별 개체에서 이제 어, 튜머의 프로그레션에 따라서 플라즈마에 있는 스몰 EV 농도라든지 스몰 EV 프로틴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할 수 있었다라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 기존에 이제 스몰 EV를 아이솔레이션하고 카운팅하는 기술들을 따로 활용을 해왔다면 저희는 이 기술이 결국 이제 후속 연구를 하기 위해서 프레퍼레이션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걸 하나의 과정으로 이제 보고 이 두 개를 커플링 시키자라고 해서 사이즈 기반으로 분리를 하고 이 사이즈를 알고 있는 사이즈대로 분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적은 농도에서도 이제 EV를 디텍션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컨셉으로 EV 아이솔레이션과 카운팅을 좀 같이 커플링 시켜서 개발을 하면 좀 더 실질적으로 저희가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라고 이제 제안을 하였습니다. 네, 제가 발표 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